예, 기업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저희도 해야지 했던 업종인데 이게 한번 파기 시작하면 워낙 어려운 쪽 분야라 저희가 좀 미뤄왔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중에서도 한 기업을 꼽아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 특화된 분을 모셨는데요. BLT 특허법률사무소의 엄정한 변리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네. 참 힘든 분야를 맡게 되셨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 너무 어려운 주제를 예. 주셔가지고 최대한 쉽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선 네. 기업 얘기를 하기 전에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에 대해서 네. 투자 시각은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죠. 네. 신라젠이나 HLB 쪽에서 이제 미국 임상 3상에 실패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좀 침체돼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런 헬릭스미스 예.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마지막 희망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그 미국 임상 3상의 실패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한 80% 이상의 그런 바이오 벤처들이 실패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는 임상 1상 통과한 그런 단계에서 코스닥 상장이 되는 반면에 네. 미국은 이제 PE나 아니면 VC들이 3상까지 이제 계속 투자를 따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묻지마 투자가 예. 너무 횡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도 많이 있고 또 네.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 뭐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되게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상 3상까지는 10개 중에 1개, 2개 되면 잘 되는 건데 네. 지금 8개 실패했다고 팍팍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 네, 충격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그 중심에 있는 헬릭스미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네. 이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바로 어떤 기업인지 저희가 보도록 할 텐데 네. 최대 모멘텀이 임상 3상이었는데 네. 최대 악재가 또 임상 3상이 돼버린 기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헬릭스미스는 이제 1996년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선영 교수님이 서울대 학내벤처 1호로 설립한 회사고요. 예. 그리고 코스닥의 기술특례상장 1호로 2005년에 상장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표권 문제로 원래는 바이오메드라는 회사였는데 헬릭스미스로 예.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 네. 이 헬릭스미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1시 때 그러니까 네. 한창 투자 전략 세워드릴 때 많이 언급했었던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언급 드리면서 사명도 변경이 됐었는데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헬릭스미스가 또 그래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네. 임상 3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은 9월 23일 내지 27일 경에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날 것으로 지금 시기적으로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 이번 3상 결과 발표는 일단은 그 VM202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이 VM202라고 하는 게 이제 시리즈로 3개의 그런 신약이 더 추가적으로 이제 대기 중입니다. 네, 특히나 그 당뇨병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족부 궤양인데 예. 이 족부 궤양에 관한 이제 VM202 PAD라고 예. 하는 게 또 임상 결과가 그 이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회가 좀 다르군요. 네, 일단 지금 23일 내지 27일 경에 발표가 될 엔젠시스라고 예. 하는 그런 이름으로 된 그 신약은 VM202 DPN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고요. 예. 요거의 결과에 따라서 그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시작한 지 4분 됐는데 이제 슬슬 네. 어려워지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렵습니다. 제일 네. 궁금해하실 게 그 VM202 DPN이 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네.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렇죠. 담당 애널리스트들한테 네.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전망 조심스럽게나마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특허 쪽 전문가로서 봤을 때 예. 특허들을 보니까 일단은 데이터가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바이오 벤처를 볼 때 3가지를 봅니다. 인력, 그다음에 IP, 예. 그다음에 양산 인프라 이 3가지를 보는데 일단은 그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4명의 구성원 중에 이제 석박사 연구원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인 IP 쪽에서 봤을 때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양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도 자료로 나왔지만 헬릭 스미스 미국 자회사인 제노피스가 미국의 GMP 생산 시설을 인수를 하면서 예. 이제 준비가 차근차근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아마도 지금 알려지진 않았지만 임상 3상의 데이터가 좀 잘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그 추측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인력이나 특허 포트폴리오 그리고 양산 네. 인프라 같은 경우에 잘 갖춰져 있다라는 네.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네. 매력이 될 수 있겠으나 네. 안타깝게도 제약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네. 접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처에 대한 매력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적인 매력은 없습니다. 음. 네, 일단은 뭐 매출이 작년에 53억을 했고. 네, 이건 제약바이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네, 현상이기도 네, 맞습니다. 하고. 네. 예. 근데 뭐 특히나 PER은 마이너스 140. 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뭐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이 바이오 회사들의 그 내부를 자세히 보시면은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이오 회사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체적으로 그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게 어디서 보고 일단은 계시는 겁니까? 공장을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예. 네, 미국에서 공장을 샀다라는 네. 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허도 뒤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특허 쪽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일본 쪽에 돈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일단은 임상 2상에서의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오 업계에서의 반응이 그냥 뭐 언론 반응뿐만 아니라 학계의 반응이 굉장히 좀 놀랍다라는 게 이제 임상 2상 시기에 그런 예. 반응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25개의 병원과 예. 그다음에 거의 한 500명에 가까운 그런 9개월 동안 이제 추적 관찰을 했기 때문에 네. 한 가지 리스크만 빼면은 임상이 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때 그러니까 네. 사실 추적 관찰 기간이 좀 네. 연장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좀 불안해하시기도 했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네. 조금 더 확실히 하자라는 네. 의미에서 관찰 기간을 늘렸다라는 네.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소설인데 네. 임상 3상까지 성공을 한다면 네. 실적이 어느 정도 잡힐까요? 좀 표적층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네.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엔젠시스가 목표로 하는 그런 환자층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들입니다. 예.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 중에 거의 한 30% 40%가 이제 신경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엔젠시스가 이제 침투해서 유전자 치료제로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또 의심도 많고 부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일단 현재까지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또 미국 쪽에서의 희망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엄청난 그 고통을 유발하는 PDPN 이라고 하는 이 질환을 가진 사람만 해도 거의 한 1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마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있는데 예. 마약성 진통제 이외에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치료제가 지금 공백 상태라서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 헬릭 스미스의 엔젠시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이 좀 길어졌었어요. 예. 네,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 부분,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효과가 정말 좋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을 하면 식약청에서는 임상을 허락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클리어해지면 그러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네. 표적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네. 마약성 네. 약물로 네. 그러니까 고통만 줄여주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닌데 네. 헬릭 스미스에서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네. 대해서 시장 어떤 점유율 측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을 텐데 네. 앞에서 얘기해 주실 때 그만큼 뭐 이것도 그렇겠고 특허 네. 포트폴리오가 좀 탄탄하게 돼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돼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일단은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특허 출원이 한 39건, 그다음에
그 39건 중에 PCT 국제 특허로 나간 게 24건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특허는 총 18건이고요. 그중에서 5건이 등록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허들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랑 유럽 쪽에도 특허가 유럽에는 19건, 중국은 20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굉장히 큰 시장을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이 특허 문서에 담겨 있는 데이터만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참 저는 네.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긴 했습니다. 네. 특허 포트폴리오가 탄탄히 돼 있고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또 우리는 투자 관점도 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네.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네. 단기성 악재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주가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네. 우리가 증권사 직원에게 뭐 임상이나 특허 네. 물어보니까 네. 변리사께도 네. 주가 측면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뉴스가 있었죠. 뭐 그 골든 헬릭스라고 예. 벤처 캐피탈 설립하면서 주가가 내려갔죠. 네. 근데 뭐 저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만약에 잘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김선영 대표님이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네. 또 그 자본을 이용해서 또 그 바이오 스타트업들을 또 후속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헬릭 스미스가 또 뭐 계열사나 뭐 아니면 이런 구조를 좀 더 이제 확장을 할 거고 그리고 헬릭 스미스의 전체적인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임상 3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번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쪽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족부궤양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2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뭐 특허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네. 그 다음에 사명을 바꾼 게 글로벌리 유명해지기 전에 네. 한번 브랜드 네이밍을 정리하자. 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게 그리고 미국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맞습니다. 예, 바꾸기도 바이로메드라고 하고. 하는 게 좀 미국에 비슷한 상표가 있어서. 예, 네. 그래서 뭐 바꿨다고 하는데 아무튼 임상 상상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고 네. 참 여기도 루머 때문에 피해를 좀 보는 기업이기도 한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네. 한번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3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투자 시 좀 유의사항 몇 마디만 해주십시오. 일단은 바이오주에 대한 실망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제가 이번에 헬릭 스미스를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밤새서 연구하는 바이오 연구자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소문이나 근거 없는 어떤 그런 소식에 휘청거리지 마시고 예. 직접 미국 자료나 아니면은 식약청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괜찮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기업 분석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투자 매력들과 또 투자 시 유의사항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BLT 특허법률사무소의 엄정한 변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